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내용 알려주세요. 네,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자, 어제 언론에 보도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미국의 잡 오프닝, 그러니까 일자리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 숫자가 1120만 개로 기록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7월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1120만 개.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상하네요, 진짜. 하여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고 이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가지고 할 것 일을 할 것 같은데. 같은데 예. 그렇지가 않다는 이 현상이 참 설명되기 힘들다고 이렇게 이게 보도를 뭘까? 참. 일자리 빈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프라이빗 섹터, 그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증가를 보면은 8월이 오늘 아직 안 끝났지만 8월 30일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집계한 거에 따르면 또 일자리 채워진 숫자, 고용 숫자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보통 한 25만 개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채워질 걸로 봤지만 한 12만 5천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막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 도는 이유는 그 팬데믹 때 60세 이상의 노년 노동층이 완전히 은퇴를 다 해버렸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노동 인력 전체가 줄어든 거죠, 숫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보도를 보니까 이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예, 학교를 초등학교 보니까 1학년 한 60명, 6학년 한 60명 딱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 그리고 학력고사, 대학교 시험 지원자 수도 줄던데요, 이제.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지방 대학은 다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아예 정원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뭐 학생이 없는데 대학이 어떻게 생겨? 네. 지금 출생 숫자가 따라서 이렇게 초등학교 보니까 뭐 한 10여 년 만에 뭐 반으로 줄던데요. 와, 이러다가 진짜 취약 아동의 숫자가. 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어떤 동네에서 뭐 동네 인구가 뭐 10,000명이었는데 뭐 8,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거는 뭐 무슨 어떤 현상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국가 단위로 전 세계 단위로 어떤 출생률이 작아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머리로는 이렇게 헤아리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그래서 미국 일자리 증가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서 몇 명이 줄었네, 뭐 일자리가 좀 많네, 이런 걸 넘어서서 굉장히 큰 단위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 가늠하기가 힘든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일손 없는 거는 똑같아요, 그전이나. 팬데믹 때랑 지금도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 구하기가.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물어보거든요. 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다 있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오고 팬데믹 끝났는데도. 그 다음에 옛날하고 다른 거는 알았어, 일하러 갈게 하고 안 나타난대요. 어머.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진짜. 지금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하려고 큰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이 개인이 저같이 차고 건물을 하나 짓을까 하면은 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건축사들도 일손을 구하기 힘드니까 에스티메이션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우는 거죠. 수주도 못 받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 그래서 네. 아주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는 금요일 정도 되면은 이 프라이빗 섹터에 일자리 채워진 숫자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어차피 뭐 정확하진 않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몇십 프로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ADP라는 회사에서 하는 민간 부문 일자리 숫자, 그다음에 나중에 노동부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공공 부문 합친 전체 일자리 숫자 다 보면은 어떻게 추이가 달라질지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일손 부족 문제는 여전하고 인플레이션 문제 계속 여전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 캐나다도 지금 트리도 수상이 네.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무대응 작전을 쓰고 있었어요. 무대응 정책. 어떡해요? 적극적으로 무슨 뭐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좀 시장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뭐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도 지금 전년 대비 지난 7월 가스비는 뭐 35% 이상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식료품비 뭐 20% 30%씩 물가가 인상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캐나다인들이 이제 다음 주쯤에 밴쿠버에서 캐나다 강요들이 모임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이 인플레이션과 이런 압박이 너무 크고, 또 캐나다에서도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예, 트리도 네. 수상과 보수당 후보와 선거를 치르는데, 이제 보수당에서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와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리도 수상도 이제 더 이상 무대응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고, 이제 다음 주쯤에 밴쿠버에서 강요들이 모이면 뭔가 이자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분들도 이러한 뭐 이자율 인상, 그러면 또 대출금 갚을 부담이 커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더람에 있는 바이오 파마시스트, 그러니까 생체 약학 회사 카이메릭스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카이메릭스. 이 회사가 템백사라고 하는 이 약품을 개발해서 FDA로 승인받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병 치료제냐면 스몰팍스 치료제예요. 어. 스몰팍스. 네네. 그래서 이거 뭐 두 알 정도 먹으면 전 연령, 어린애부터 노인분까지 음. 누구든지 2개 먹으면 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한 음.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지금 FDA 승인까지 끝나고 다 했는데, 왜 스몰팍스 치료제가 지금 중요한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스몰팍스와 현재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멍키팍스와 네네. 비슷한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스몰팍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 멍키팍스도, 혹시 치킨박스 아니에요? 스몰박스가 아니라? 스몰팍스예요, 스몰팍스. 아, 달라요? 예, 오케이. 예, 뭐 비슷비슷한 종류 같아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예. 치킨박스 같은 경우는 혀에 하얀 태가 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거였나? 예, 하여튼 애들 어릴 때 치킨박스 있어 예, 뭐 그것 때문에 주사 우리 애 맞고 뭐. 어렸을 때 치킨박스 있어서 그것 다른 때문에 간 적 있어요. 거구나. 예, 근데 예. 스몰박스입니다. 이거는 스몰박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한 5월 달 전에 이 카이라맥의 이 약품이 그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인코퍼레이션에 3억 불에 팔렸어요. 음. 팔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독점 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다 제거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싸요. 2불밖에 안 해요, 주당. 이게 이렇게 약품을 팔고 큰 건수 아닙니까? 거의 이제 그 미국 정부, 미국 의료복지부로부터 이 일을 다 진행하면서 받는 돈이 거의 7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람에 있는 이 회사는 7억 불 정도를 벌게 되는 건데, 그런데도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잠깐 올랐다가. 이 회사는 그런데 딱 요 약품 하나밖에 없어요, 팔 수 있는 것이. 이 네. 회사는 주로 언컬러지, 그 종양과 디펜스, 아마 면역, 이 두 가지 부분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 같은데, 음. 예,
지금 딱 한 약품이 이렇게 잘 개발돼서 돈을 번 건데 그거를 싹 팔아버린 거죠. 지금 다른 회사한테. 그래서 큰 돈을 네. 벌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유, 자기의 주력 상품이 딱 팔아버리고 그럼 뭐 이거 문 닫고 가는 건가 뭔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그런지 주가는 아직도 계속 2불대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심심풀이로 조금 한번 사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멍키팍스가 뭐 그다지 크게 위험은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멍키팍스에 대한 백신도 있고 또 의학계에서 이미 멍키팍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발생하는 숫자도 상당히 좀 사실은 적은 거잖아요. 네. 오늘 텍사스에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던데요. 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멍키팍스가 이 사망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멍키팍스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 뭐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막 공포에 떨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멍키팍스에 대해서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도 막 백신 같은 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카이레믹스도 약품을 팔긴 팔았지만 계속 이 멍키팍스가 나중에 혹시 번지기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컨 옵션으로 이 회사도 이제 아마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투자자들이 볼 때는 뭐 이 카이레믹스는 이 멍키팍스의 선두 주자는 아니에요. 뭐 세가라든가 바바리안 노빅이란가 이런 다른 회사들이 있어요. 이미 선두주자가 멍키팍스에 대해서는 백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더람에 있는 회사가 우리 노스캐나 더람에 있는 회사가 오늘 이런 일을 해서 보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또 노스캐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하튼 현재 주식은 하여튼 주식값은 올랐으면 좋겠네요. 정말 다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주식 시장 보면서 투자하신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일 생각하시면서 좀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월을 낚으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금방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뭐가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마음 관리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